안녕하세요. 한올심리상담센터입니다. 벌써 Q&A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교사분들의 고민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주제는 수업시간 내내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학생, 숫자,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쓰는 학생,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욕을 중얼거리는 학생, 교과서에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하는 학생, 싫어요, 안 해요부터 말하는 학생입니다. 필요하신 부분만 편하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시간 내내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업시간 내내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학생을 만났을 때는 단순히 산만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움직임이 뇌의 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히 ADHD 경향이 있는 경우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감각 자극을 선호하는 학생은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필요한 자기조절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움직임을 완전히 없애기보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허용하고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피지토이나 작은 스트레스볼, 미니 큐브 등을 제공하면 감각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방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의자 다리에 발받침 밴드나 고무줄을 설치해 발로 살짝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그룹 토해, 보드판에 쓰기, 교실 안자료 찾기 등 움직임이 포함된 활동을 수업 중간에 넣으면 꼼지락거림이 줄어듭니다. 무작정 그만 움직여라라고 지적하면 학생의 긴장과 반발심이 커질 수 있으므로 목표를 움직임 억제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바꾸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에서 꼼지락거림이 심해지고 줄어드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면 과목 특성이나 시간대, 과제 유형 등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부모나 상담교사와 협력해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행동은 단순한 산만함이 아니라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조절 전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압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움직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숫자,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휘갈겨 쓰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학생은 단순히 정성껏 써라라고 지적하기보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글씨가 흐릿하고 알아보기 힘든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ADHD나 난독증 같은 학습 특성, 미세운동 발달 지연, 시지각 처리 문제, 필기 속도와 생각 속도의 불균형, 심지어는 글쓰기 동기 부족까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각이 매우 빠른 학생이라면 머릿속 아이디어를 잃지 않기 위해 글씨를 급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훈련보다 기록 속도를 보완하는 방법이 우선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자료를 미리 제공하거나 타이핑으로 대체하는 방법 또는 말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기 자체의 어려움이 원인이라면 작은 근육, 움직임을 강화하는 활동과 올바른 연필 잡기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두꺼운 연필, 연필 보조 도구 그립, 필압을 줄여주는 부드러운 필기구를 사용하면 손의 피로를 줄이고 글씨 모양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긴 문장을 쓰게 하기보다 짧은 단위로 끊어서 쓰게 하고 쓰기 전후에 손을 스트레칭하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시지각 처리 문제가 의심된다면 글씨줄 맞춤, 칸 사용, 간격 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줄이 있는 공책, 색깔이 구분된 줄, 넓은 칸 노트를 사용하면 시각적 기준이 명확해져 글씨 정리가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씨가 깨끗해지는 것이 학습 목표의 전부가 아님을 학생도 교사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휘갈겨 쓰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기 속도 운동 능력 시지각 학습 환경 등 여러 요소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글씨뿐 아니라 학습 전반에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욕을 중얼거리는 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 문제를 풀면서 욕을 중얼거리는 학생에게는 먼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이 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대한 좌절감이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니? 라며 공감과 관심을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학생의 감정을 인정해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서 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 대신 쓸 수 있는 다른 표현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답답해라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해 같은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면 학생도 감정을 더 건강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욕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는 바로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세요. 만약 욕설이 계속된다면 학생과 함께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조금씩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면 상담사와 연계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런 방법들이 학생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교과서에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하는 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과서에 낙서를 너무 심하게 하는 학생에게는 먼저 그 행동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서는 단순한 장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 표현 욕구, 혹은 수업에 대한 지루함이나 흥미 부족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왜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그렸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면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낙서가 교과서나 책을 훼손해서 다른 친구들이나 본인에게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책은 공부를 위한 중요한 도구이니 소중히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낙서를 줄이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학생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교과서 대신 별도의 노트나 스케치북을 제공해서 낙서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학생이 자신을 표현할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면 교과서에 낙서를 하지 않으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행동이 보였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좋은 습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사나 학교 상담사와 함께 학생의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꾸준히 지도하면 낙서 문제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말을 하면 싫어요, 안 해요부터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이 무조건 싫어요, 안 해요라고 먼저 말하는 경우에는 그 이면에 어떤 감정이나 이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 반응 뒤에는 불안이나 두려움, 자존감의 부족, 혹은 수업이나 과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때로는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학생의 말을 경청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과제를 강요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줄래? 혹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같은 질문으로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학생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이해받는 느낌을 받으면 점차 마음을 열고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작은 과제나 쉬운 일부터 시작하게 해서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학생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감이 강할 때는 싫어도 한 번만 해볼래? 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어라고 부드럽게 도전해보도록 유도하거나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먼저 할래? 아니면 저걸 먼저 할래? 라고 질문하면 학생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가 심하다면 학교 상담사와 협력해 학생의 정서나 심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학생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조금씩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면 거부적인 태도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